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메타입니다. 메타 CEO는 8월 초 회사가 스레즈의 웹 버전과 검색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터는 앱이 더욱 확립될 때까지 앱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전에 광고주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스레즈가 트위터 X에 대한 심각한 도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타의 지난달 출시되어 빠르게 앱 순위를 끌어올린 스레즈라는 트위터 클론이 웹에서 출시되어 사용자가 PC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는 화요일에 스레즈의 데스크톱 버전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모바일 앱처럼 보이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터 대변인은 회사가 앞으로 며칠 동안 일반 대중을 위해 스레즈의 웹 버전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레즈는 7월에 출시된 후 빠르게 사용자를 등록했지만 앱의 한계가 명백해지면서 다음 주 애성장과 참여가 감소했습니다. 미터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8월 초 회사가 스레즈의 웹 버전과 검색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말하면서 앱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광고주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스레즈가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X에 대한 심각한 도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색 도구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앱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같은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X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고급 사용자는 데스크톱 버전의 앱을 사용하여 하루 종일 댓글을 게시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X는 회사가 서비스에서 광고를 게재하는데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 안전 도구를 사용하여 광고주를 다시 확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몇몇 비영리 단체와 연구자들은 테슬러 이후 증오심 표현과 인종차별적 콘텐츠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10월 X를 장악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최근 수익 결산에서 분석가들에게 스레즈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라고 말했지만 미터는 스레즈가 더욱 확립될 때까지 앱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 제안을 거부한 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 영국 규제 당국에 새로운 계약을 화요일 제출했다. 화요일 영국 경쟁시장 당국은 원래 거래를 차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구성된 계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액티비전 PC 및 콘솔 게임이나 향후 15년 동안 액티비전이 출시하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클라우드 권한을 획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화요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새로운 거래를 제출했는데 영국 규제 당국이 초기 제안을 거부한 후 엄청난 양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기술 대기업은 2022년 1월 처음으로 690억 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인수를 제안했지만 이후 미국, 유럽 및 영국에서 규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화요일 영국 경쟁시장 당국은 원래 거래를 차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은 새롭게 재구성된 계약에 동의했으며 CMA는 10월 18일 결정 기한을 두고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레드먼드 기술 대기업은 이 시간 이전에 검토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성된 계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액티비전 PC 및 콘솔 게임이나 향후 15년 동안 액티비전이 출시하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클라우드 권한을 획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CMA는 말했습니다. 대신 이러한 권리는 프랑스 게임 퍼블리셔인 UBISOFTNTRTAINMENT에 매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기 전에 CMA는 덧붙였습니다. UBISOFT 주가는 유럽 거래 초기에 4% 이상 상승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처럼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의 차세대 쾌척지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PC, 모바일, TV에서 게임을 즐기게 되면서 값비싼 콘솔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콜 오브 듀티와 같은 주요 액티비전 게임을 가져와 엑스박스 및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은 지난 5월 이 거래를 승인한 최초의 주요 규제 기관이었습니다. 이 선을 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가 액티비전 게임을 구매한 경우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에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액티비전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등의 양보를 제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회성 결제와 사용량에 따른 가격 책정을 지원하는 옵션을 포함한 시장 기반 도매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유비소프트에 대한 매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UBISOFT는 윈도우즈가 아닌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의 액티비전 블리저드의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스미스는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UBISOFT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비즈니스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리스 얼리는 화요일에 우리는 플레이어가 어디에서 플레이하든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거래를 통해 플레이어는 게임 분야의 가장 큰 브랜드에 액세스하고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IBM입니다. IBM은 화요일 더 웨더 채널 웨더.com 이번 거래 일환으로 IBM은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부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회사의 날씨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IBM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AI와 같은 핵심 동인에 집중하기 위해 적어도 4월부터 월 평균 4억 1,5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상부서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BM은 화요일에 더 웨더 채널 웨더.com 웨더 언더그라운드 및 스톰 레이더를 포함한 기상부서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IBM은 이 자산을 기술 중심의 사모펀드 회사인 프랜시스코 파트너즈의 미공개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에는 기상청의 예측 과학 및 기술 플랫폼은 물론 방송, 미디어, 항공, 광고 기술 산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프랜시스코 파트너즈는 발표에 따라 날씨 비즈니스의 일부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전환하여 건강 및 웰빙과 관련된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거래 일환으로 IBM은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부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회사의 날씨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NASA의 위성 데이터로도 훈련된 이 시스템은 ESG 데이터 구문 분석과 자연재해 모니터링과 같은 기후 분석에 맞춰져 있습니다. IBM은 2016년에 이 회사를 2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사업 합리화를 위해 적어도 4월부터 매각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자사의 기상 부서가 월 평균 4억 1,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거래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IBM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AI 등 주요 동인으로 초점을 좁히는 IBM의 전략 변화와 일치합니다. 그러한 베팅 중 하나는 IBM이 지난 5월 발표한 엔터프라이즈 AI 개발 도구인 WATSONX이며 3분기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목표는 기업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AI 개발에 앞장서는 것인데 이는 AI 분야에서 인재에 대한 막대한 수요와 인력 부족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는 AI 생성 코드 기능, AI 거버넌스 툴킷, 언어, 지리 공간 데이터, IT 이벤트 및 더 웨더 컴퍼니의 날씨 데이터에 대해 훈련된 수천 개의 대규모 AI 모델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IBM은 이를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틱스 스포팅 굿즈입니다. 틱스 스포팅 굿즈는 소매점 도난이 증가하고 아웃도어 부문에서 매출이 부진한 것을 확인한 후 수익 감소를 보고하고 올해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거의 20년 만에 운동용품 소매업체가 보도 자료에서 축소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드문 실수로 틱스는 상위 및 하위 라인 모두에서 월스트리트의 추정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틱의 스포츠용품 회사는 화요일에 소매점 도난이 증가하고 아웃도어 부문에서 판매가 부진한 것을 확인한 후 수익이 23%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올해 수익 가이던스를 대폭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틱스의 수익과 수익이 월스트리트의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직원 수의 감축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시판 전 거래에서 약 20%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도난이나 내부 문제로 인한 재고, 손실을 일컫는 소매업계 용어인 수축이 좋아지기 전에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 수익 전망을 낮췄습니다. 로렌 호바트 최고 경영자는 보도자료에서 2분기 수익성은 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3년 EPS 전망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장기적인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비용 구조를 합리화하고 비즈니스의 다양한 부분에 재투자하기 위해 회사는 월요일 전 세계 인력의 1% 미만을 주로 고객 지원센터에서 감축했습니다. 이번 삭감은 본사 역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 직책의 10% 미만을 차지한다고 스택은 말했습니다. 이번 삭감으로 인해 다음 분기에 약 2억만 달러의 퇴직 비용이 발생하며 추가로 500만에서 5억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이번 삭감이 비용 절감 전략이 아니라 자원을 재할당하려는 시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택은 우리는 이 모든 비용을 우리가 원하는 인재와 기술에 다시 투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 절감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로우스 컴퍼니입니다. 로우즈는 화요일에 소비자들이 봄철 프로젝트를 다루고 주택개조 수요 약화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엇갈린 회계 2분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월스트리트의 수익 추정치를 상회했지만 예상 매출에는 약간 못 미쳤습니다. 2분기에 회사는 목재 가격이 하락하고 임의적인 DIY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본 프로젝트, 온라인 성장 및 가정 전문가와의 모멘텀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즈는 홈디포보다 판매를 DIY 쇼핑객에게 더 많이 의존하지만 이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로 매출의 약 4분의 1만이 재택 전문가로부터 나오는 반면 홈디포는 일반적으로 매출의 약 절반을 이들로부터 얻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규모가 더 크고 꾸준한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즈는 이미 월스트리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매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5월에는 연간 홈디포의 CFO인 리처드 MCPHAIL은 고객들이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가전제품과 같이 고가 품목을 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팬데믹 이후 지출 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은 그 기간 동안 주택 개조 관련 쇼핑을 즐긴 후 수리하거나 구매할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거나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로즈와 홈디포는 소비자들이 금리 인상과 생활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강력한 고용 시장과 주택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첫 주택 구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이사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S&P COR의 로지 IC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5월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페라리입니다. 일부 자동차에 대한 3년의 대기자 명단에도 불구하고 페라리의 CEO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라리 CEO 베네데토 비냐는 우리는 양을 추구하지 않는 브랜드라고 말했다. 비그너는 제한된 공급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더 젊은 신규 고객 사이에서 계속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자동차에 대한 3년의 대기자 명단에도 불구하고 페라리의 CEO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라리 CEO 베네데토 비냐는 우리는 양을 추구하지 않는 브랜드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을 존중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에게 고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은 우리 자동차가 독특하고 제한적이며 독점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고객을 불쾌하게 할 것입니다. 성장과 독점성 사이의 균형은 페라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지난 1년간 포드보다 높은 가치로 44% 상승했습니다. 또는 제너럴 모터. 주주들로부터 강력한 매출과 규모 성장을 지속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깡충깡충 브랜드인 페라리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자동차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생산에 의존하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페라리는 생산에 대한 엄격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자 엔조 페라리는 페라리가 시장 수요보다 한 대 적은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의 부족분은 훨씬 더 큽니다. 일부 분석가는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2배를 쉽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페라리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지만 페라리가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지는 불분명합니다.